자, 다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한 녀석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단락입니다. 자, 실업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실업의 형태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렇지만 일자리와 실업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베버리지 곡선을 활용하면, 자, 이게 베버리지 곡선. 베버리지 곡선을 활용하면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을 구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 수요 부족 실업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자리가 줄어든 실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비수요 부족 실업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찰적, 일자리가 줄어든 게 아니라 내가 이직을 하기 위해서 잠깐 실업을 했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사를 가가지고 직업은 같은 직업일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실업이 생겼다거나, 그걸 우리가 마찰적 실업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 실업, 기술 개발, 기술 혁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비수요적 실업. 그 다음에 마지막은 계절적 실업. 계절이 바뀌면서 농업이나 임업이나 수산업이나 혹은 관광업 같은 데서 실업이 일어나는 걸 비수요적 실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적 부족 실업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림에서 가로축은 실업자 수, 가로축은 실업자 수. 여기는 실업자 수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실업자 수를, 세로축은, Y축은 충원되지 않은 빈 일자리 수인 결원수, 빈 일자리 수를 이쪽에서 나타내주고, 이 그림에서 두 가지 변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 우하향하고 있는 것은, 결혼수가 감소하면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자, 결혼수가 감소하면,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거, 결혼수가 감소하면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자, 결혼수, 빈 일자리 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이겠지? 결혼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빈 일자리가 줄어든다. 오케이? 빈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든다. 무슨 말이겠지? 직업을 구할 자리가 줄어든다. 그렇게 돼서 뭐한다? 실업자 수는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자, 그런 관계다. 증가고, 그 역 또한 성립한다. 자, 그림의 원점에서 45도로 나간 직선 F는 베버리지 곡선 B1과 T에서 만나고 있다 그랬어요. 베버리지 곡선 첫 번째와 T점에서 만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T는 실업자 수와 결혼 수가 동일해서, 자, 요 T의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만난다 그러면, 자, 이게 45도 각도니까 정확하게 비례하여, 그렇죠? 요 숫자와 요 숫자가 똑같다. 즉, 빈 일자리의 숫자와 그 다음에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사람의 숫자가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동일해서 모든 실업자가 고용될 수 있는 완전 고용 상태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빈 일자리가 100개인데 직업을 구하는 사람이 100명이다. 그러면 완전한 고용이 될 수 있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상태를 말한다. 완전 고용 상태에 해당한다. 현대 노동시장의 상황을 A라고 할 때, 그런데 그건 이상적인 형태를 말하는 거고, 현재 노동시장의 상태는 A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A라고 할 때 수요 부족 실업의 경우 노동자 수에 비해 빈 일자리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수요 부족은 일자리가 부족한 거죠. 그렇죠? 노동자 수에 비해서 일자리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론적으로 UA에서 VA를 빼면 UA에서
VA를 빼면 VA 요거. 됐죠? 자, 실업자 수에서 UA는 뭘 얘기하는 거야? 현재의 실업자 수. 현재의 실업자 수에서,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했어요? 현재의 빈 일자리. 빈 일자리 숫자를 빼고 나면 수요 부족 실업자 수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VA는 U1과 동일하므로 그렇죠? 요 곡선이 45도 곡선이니까 요 숫자하고 요 숫자하고는 같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따라왔죠? 결국 UA에서 U1을 뺀 가를 수요 부족 실업자의 수로 볼 수 있다. 자, 뭐를? 요 가. 됐죠? 자, 요거를 수요 부족 실업자 수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만큼 있는데 현재에 비어있는 일자리는 요만큼 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사람 중에 요만큼의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 무슨 말 알겠지? 근데 요만큼은 죽었다 깨나도 절대로 자리가 없어서 들어갈 수 없는 숫자.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요만큼의 숫자를 무엇이라고 한다? 수요 부족 실업자 수라고 한다. 그래서 가를, 자, 여기서는, 그래서 가가 실업자의 수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그런데 VA는 U1과 여기 있구나. 볼 수 있다. 그러나 경기부양 대책으로 경기부양은 뭐예요? 경기부양? 경기를 좋게 만드는 것. 일자리가 없다라는 것은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거야. 불황이라는 겁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공장이 잘 안 돌아가고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뭘 해야 되느냐? 경기를 부양하여 공장이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서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만들어준다. 그리하여, 자, 다시 돌아와서 경기부양 대책으로 수요 부족 실업을 해소하여 결혼수를 증가시키더라도 B1의 완전 고용 수준인 T에 대응하는 UT까지만 실업자 수가 줄어들게 된다 그랬어요. 자, 뭔 소리인지 알겠죠? 자, 지금 현재 상태는 빈 일자리가 요만큼이지만 경기를 부양하여 나라 경제가 팽팽팽팽 돌아가게 만들게 되면 일자리 수는 늘어날 것이다. 근데 가장 이상적인 일자리 수는 여기잖아요. 여기. 그치? 여기까지밖에는 늘릴 수가 없더라 하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늘어난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여기까지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늘어나게 된다. 자, 45도 각도니까. 자,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수요 부족 실업자의 수는, 자, 여기서 요거는 수요 부족 실업자의 수라고, 현재의 수요 부족 실업자의 수라고 얘기했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인 수요 부족 실업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그래서 나 부분, 됐죠? 나 부분. 자, 그래서 실질적인 수요 부족 실업자 수는 UA에서 UT를 뺀, UA에서 UT, 최대한, 그쵸? 최대한을 뺀, 최대한 경기 부양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낸 만큼을 뺀, 그쵸? 나만큼이 실질적인 수요 부족 실업이다. 실업자 수가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랬죠. 나가 되고 경기가 좋아져서 취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나에 해당하는, 그렇죠? 됐지? 요 녀석들, 그렇죠? 나에 해당하는 나가 되고 어디 갔어? 다지? 글자가 너무 작아. 자,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다에 해당하는 실업자는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과 같은 비수요적 실업에 해당한다. 다는 수에 해당하더라. 됐죠? 자, 끝났습니다. 자, 다 이해됐죠?
이해됐지? 자, 원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만큼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실업자. 그리고 빈 일자리는 여기까지.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가 된 사람들은 이만큼, 즉 가만큼이 일자리 수요가 없어서 실업자. 그런데 경기 부양을 하여 빈 일자리 숫자를 여기까지 늘려. 그래서 뚜두둑 온 요만큼 늘려줘. 늘려주게 되면 일자리가 없어서 직업을 못 구할 사람들의 숫자는 어디? 나만큼.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실질적. 그 다음에 그걸 빼고 일자리가 있는 만큼, 일자리가 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건 비수요적 실업. 그거는 요쪽. 다만큼. 다 정리가 됐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실업자 수와 결혼 수가 동시에 증가하면 B1에서 B2로 베버리지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B1에서 B2로. 요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무차별 곡선하고 비슷하죠? 원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모든 수치가 올라가게 됐던 그 녀석. 그래서 B2로 베버리지 곡선이 자체가 이동하게 된다. 이 경우 노동시장에서는 결혼 수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실업이 증가하게 되는 두 가지 수치가 다 올라가니까 됐죠? 결혼 수도 요 빈자리의 수도 늘어나면서도 실업도 늘어나게 되는 실업도 증가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정도가 높아져서 비수요 부족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정리할 거는 B1에서 B2로 이동하게 되면 결혼 수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실업자 수도 증가하게 돼요. 결혼 수가 증가하고 실업자 수도 증가하게 돼요. 분명히 여기 뭐라 그랬냐면 반비례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수요와 공급이 잘 맞지 않는 상태가 만들어지고 됐죠? 수요 공급 불일치 정도. 노동의 수요 공급의 불일치 정도가 커지게 되고 비수요 부족 실업자 수의 증가 요 녀석이 다가 증가하게 되더라 라는 얘기죠. 이처럼 베버리지 곡선을 활용하면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을 구분하여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베버리지 곡선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을 구분해낼 수 있더라. 그래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좋은 자료로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다. 알겠지? 단순하게 우린 본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이제 하나 풀면 돼요. 요거는 딱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온 거야. 자, 4번 네 번째 문제. 자, 네 번째 문제를 보시면 여기에 살짝 숫자만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이 녀석을 싹 없애버리고 숫자를 싹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숫자를 집어넣자.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20만 명, 그 다음에 여기에 10만 명, 5만 명, 당연히 여기는 5만 명, 그 다음에 A점이 있고 또 한 점이 A 다시 점이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1, B2라는 말은 쓰진 않았네요. 그냥 A-만 돼 있어요. 자, 끝났어요. 자, 요거는 띵띵 지역의 베버리지 곡선으로 A는 띵띵 지역의 현재 노동시장의 상황이다. 자, 이게 현재 상황이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봅니다. 1번. 꽁꽁지역에 경기를 부양시켜서 일자리 수를 증가시킨다 그랬어요. 경기 부양해서 일자리 수를 증가시키면 얼만큼 증가될 수 있죠? 여기까지밖에 증가 안 된다 그랬죠. 10만 명만큼만 증가되더라. 요만큼 증가된다는 얘기입니다. 증가시키더라도 10만 명의 실업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걸 찾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면 당연히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시키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가면
자리가 10만 명이 되고 20만 명, 10만 명이 자리 못 구하네. 그렇죠? 10만 명이 늘어나도 10만 명의 실업자는 있을 수밖에 없다. 나머지 10만 명은 들어갈 수도 있다. 됐죠? 그래서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요만큼이 수요 부족 실업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렇죠? 이게 이제 비수요 부족 실업이 되는 것이죠.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실질적인 수요 부족 실업자 수는 현재 실업자 수의 결혼 수를 뺀 것이므로 15만 명이다 그랬는데 실질적인 수요 부족 실업자 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죠? 실질적인 것은 현재 상태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수요 부족 실업은 뭐였어요? 요 점에서 보는 거였지? 요 점에서 보게 되면 현재의 실업자 수는 20만 명, 그 다음에 일자리는 5만. 그렇지? 그래서 이 5만은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치? 비수요 부족 실업이 되는 거고, 자리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15만 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실질적인 수요 부족 실업이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베버리지 곡선과 얘가 만나는 T점으로 가줘야 되죠. 최대한으로 늘렸을 때 10만 명, 그렇죠? 그래서 요 녀석이 돼버리죠. 요 녀석. 여기 10만 명이 됩니다. 근데 얘는 15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다. 10만 명. 이렇게 되는 거죠. 수요 부족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을 시키면 현재보다 5만 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그랬는데 5만이 현재였는데 당연히 여기까지 T점까지 가게 되니까 5만 명의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거 맞죠. 베버리지 곡선은 공공지역에서 10만 명에 해당하는 비수요 부족 실업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현재 10만 명에 해당하는, 그렇지? 10만 명에 해당하는 비수요 부족 실업자를 위해서 요걸 파악해 놓고, 됐죠? 맞죠? 자, 그 다음에 공공지역의 노동시장 상황에서 A에 A-로 이동하게 되면 그건 뭐예요? B1에서 B2로 이동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시장에서 비수요 부족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랬죠. 여기서 다가 늘어난다 그랬죠. 됐죠? 비수요적 실업자 수가 늘어난다.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그렇죠? 마지막 단락에 있는 내용 그대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본문에 그래프가 있을 때에는 그래프를 보면서 따라간다. 그리고 보나마나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이 녀석하고 살짝 변화되거나 그대로 된 그래프가 나올 것이다. 그대로 풀면 됩니다. 알겠지? 얘는 뭐 상대적으로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거의 60% 이상의 아이들이 틀렸어요. 못 따라간 거지 뭐. 그리고 이런 그래프를 보는 것에 대한 연습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높죠. 알겠지? 자,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이 정도는 껌이다. 이 정도는 껌이다. 자, 5번 문제. A부터 E까지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라 그랬는데 뭐 이건 쉽죠. 자,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은 3번. A, B, C, D, C가 뭐냐? C 어디 갔어? 세 번째 단락에 있어? 파악하다. 됐지?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인에 따른 실업의 형태를 파악해야 된다. 원인에 따라서 실업의 형태를 파악한다. 자, 이게 나왔고, 자, 그 다음에 한 번 물러나서 어떤 일이 되는가 형편을 바라봄. 한 발 물러나서, 그치? 한 발 물러나서 보는 거는 거리를 두고 보는 거니까 얘는 지금 거리를 두고 보는 건 아니죠. 그쵸? 원인을 분석해서 얘를 어떤지 파악하는 거니까 거리둠이 없지. 그치? 그래서 틀렸다. 자, 얘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 문제까지 풀었습니다.